자, 그럼 이제 아까 화학 결합은 왜 한다 했다고? 안정해지기 위해 낮아지려고 오케이 100점. 그러면 어떻게 어느 정도가 에너지가 낮아집니까를 한번 따져보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화학원 과정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무한한 거리에 나트륨 양이온과 염화 음이온이 있었다고요. 그 둘이가 다가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가시겠습니다. 그리 R에 대한 에너지 관계인데요. 1에 대한 에너지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고 반발력에 대한 에너지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면서 이걸 합치면 이런 그림이 그려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가장 낮아진 이 점에서 나트륨 양이온과 염화의 음이온이 이온 결합을 형성해야 하는 이런 얘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 거리 R0가 뭡니까 하면 요만큼이 R0. 다시 말하면 나트륨 양이온의 이온 반지름과 염화 음이온의 이온 반지름 합이 R0가 되거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방출된 에너지를 이온 결합 에너지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이온결을 끊을 때 필요한 에너지.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화학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미 동해는 화학 2 정도를 공부하다 보니까 헤스 법칙이라는 것을 공부해봤습니다. 나트륨과 염소가 만나서 NaCl 이온 결합을 형성하겠습니다. 이때 Cl2에 2분의 1을 쓸게요. 그렇게 하고 델타 H 하면 이건 뭘까요? 뭐라고 써봤습니다. 지금 염화나트륨의 생성 방식이잖아. 네. 생성 방식. 그러면 생성 엔트로피가 되겠지. 염화나트륨의 생성 엔트로피가 되겠지. 안정 원소 상태니까 나트륨은 솔리드 상태가 되겠고 염소는 기체 상태가 되겠고. 그럼 염화나트륨은 어떤 상태가 돼야 됩니까? Solid. 그렇지, 솔리드. 이해했어? 예. 그때 화학 결합에 관여하는 것들을 쫙 쓰는 게 헤스 법칙이 될 텐데요. 기준 레벨을 쓰겠습니다. 나트륨 솔리드를 준비해봤습니다. Cl2 기체를 준비했습니다. 이때 염소는 2분의 1을 준비해봅니다. 그래야 염화나트륨 1몰을 만들 테니까 말입니다. 되겠어요? 그렇다면 이 나트륨 기체 상태로 만드는데요. 이렇게 올라갈 때 필요한 건 뭐지? 올라갈 때 필요한 거요. 고체에서 기체. 올라갈 때 필요한. 승화죠. 예. 승화. 예. 고체에서 기체 승화잖아. 네. 그리고 나트륨 원 프리 된대요. 이때 필요한 엔지가 뭐예요? 이온이에요. 염소인데요. Cl 염소 원자가 됐어. 이렇게 올릴 때 필요한 엔지는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래서 원자가 됐다고요? 그 염소 사이에 결합을 이루는 데 필요한 이게 공유 결합 에너지예요. 그 공유 결합 에너지의 1몰이 필요합니까? 2분의 1이 필요합니까? 그 얘기구나. 예, 공유 결합 에너지. 1몰. 나중에 네, 형. 지금 화학 2에서 헤스 법칙할 때 밑으로 내려가는 연소 엔탈피 되는 이용한 거 위로 올라가는 결합 에너지 되는 이용한 거 결합 에너지가 되겠죠? 그것을 얼마가 필요하다? 2분의 1이 필요합니다 되겠어요. 염소 1몰을 완전히 다 끊는 게 아니라 Cl2 0.5몰을 끊어서 염소 원자 1몰을 만드는 거야. 예, 맞습니다. 되겠어? 예. 그렇다면 Cl-는 어느 레벨입니까? 아, 레벨이요? 위쪽입니까? 아래쪽입니까? 아래쪽이죠. 이 차이는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이온화 에너지였다면 요게 아, 그 전자. 이게 전자 가치가 전자. 되겠어요? 그래서 요 두 놈의 에너지 레벨을 요 기준 제로로 삼고 있는 거다 하는 거죠. 아. 이해했어요? 됐어? 아. 이 둘의 에너지합을 기준 제로로 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둘이가 만나서 NaCl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때 이게 이온 결합 에너지를 방출하거든 되겠습니다. 자, 이거 상태 어떤 상태지? 저기서요? 응. 뭐랑 만나서요? 나트륨 양이온과 염화 음이온을 만나서 NaCl을 만들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거 에너지 레벨은 이 정도쯤 있어요. 네. 근데 좀 과장되게 좀 그랬습니다. 거짓말로 그랬습니다. 뭐지? 약간 솔리드. 약간 개츠. 기체죠. 기체죠.
네. 그리고 이게 솔리드 될 때 또 내려가는 이게 아, 자 뭐라고요? 승화 아니래. 아, 격자에서. 아. 지금 역사 에너지군요. 그러면 이제 아, 예. 됐어요? 그래서 원소 상태 나트륨 원소 상태의 염소보다는 훨씬 더 에너지가 낮아져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좀 공부가 좀 양이 들어가면 격자 에너지가 훨씬 더 큰 부분이. 그래서 아까 말씀 이건 에너지 이쪽에 있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좀 준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화학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 화투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일반 교과 과정에서는 이제 대학교 가면 일반 화학에서 나오는 내용이 없습니다. 준적 있다 없다? 자, 있죠. 당연히 있죠. 화원 정도 수준을 공부 가르치는데 그냥 화원 갖고 좋겠어요? 일반 식도 목소리 좋잖아요. 언제까지 집안에 있었는지 아니 이미 옛날에 셀통 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대부분 쌓아두고 있어서 뒤져보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뒤지는 게 하루는 뒤져야 나올 거야. 근데 화학만 쌓인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뒤지려면 시간이 그러니까. 걸려요. 그 과목별로 그나마 분류해서 써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제, 오늘, 내일 뭐 이렇게 쌓였을 거 아니에요. 언젠가 봐야지. 아 다음 주에 볼게, 다음 주에 볼게, 다음 주에 다 할게요. 하면서 미루는 게 그죠. 우리가 12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지금 4월 말까지 계속 쌓았죠. 딱히 근한 대화는 아닌가 봐. 내 예상대로야? 아니 이제 그 문제집은 풀었어. 파이팝이랑 자이스토린 좀 풀었어. 근데 자이스토린 파트가 아직 없어가지고 지금 원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내가 파트 문제를 줬어? 쉬었죠. 종교를 다 해가지고 줬잖요. 그건 좀 풀었어요. 파트는 주인공을 풀었는데 자 어쨌든 이온 결합이 되는데 자 이때 이온 결합 에너지는 어디에 관여합니까 하는 부분이죠. 이 결국에 이온 결합에 관여하거든요. 그래서 어디 비례한다? 거리 제곱이 비례하겠고 전환 T2에 비례합니다. 변수가 두 종류네요. 전환곱이 먼저 따져달라. 다시 말하면 원풀 원마이너스보다는 투풀 투마이너스 쪽에 훨씬 더 높게 해달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전환의 곱이 같다면 그제서야 뭐한다? 거리, 즉 해관거리니까 또는 이온관거리니까 이온 반지름. 아까 앞에서 주기성 하면서 이온 반지름 소개했잖아요. 등전자 이거죠, 그지? 그 얘기를 따라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세컨드 두 번째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 어디 비례한다고요? 전기력이 비슷하잖아요. 전기력이야 대놓고 전기력. 이게 이온결합력이니까 당연히 전기력이지. 오늘 물리 수업 때 오늘 오실 때 했던 건데 저기요, 난 안 했어요. 앞에 저 난 당신도 작년에 했고요. 목표로도 했어요. 앞에가 플로우상 쓴 거예요? 그래요. 아주 익숙한 곳이. 아 아직 익숙하구만. 그래서 이온 결합 에너지는 이온 결합력에 관여하고 이게 결국엔 멜팅 포인트 녹는점에 관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 플러스 1 마이너스보다 2 플러스 2 마이너스가 녹는점이 뭐하다? 더 높아 하겠습니다. 그래서 칼슘 2 플러스에 산소 2 마이너스 이해됐습니까? 얘가 대략 녹는점 한 2400도 되거든요. 그러면 나트륨 1 플러스에 CL 마이너스 얘가 대략 800도 정도 돼요. 2400도 800도요? 오, 이해했어? 그렇다면 칼슘보다 사이즈가 작은 놈이 준비되겠네요. 산화 마그네슘 2 플러스 2 마이너스 산화 마그네슘 녹는점이 2800도예요. 결국엔 이런 관계가 성립될 수 있겠죠. 그러면 NaCl 했는데 염화나트륨 했는데 KCl 되면 어떨까요? 나트륨보다 칼륨 사이즈가 좀 더 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염화나트륨 800도고 염화칼륨은 한 700도 정도 돼요. 730도 정도 돼요. 이해됐어? 그래서 뭐부터 따져달라? 전환곱부터 먼저 따져달라. 전환곱이 따져졌어. 1 플러스 마이너스보다 2 플러스 마이너스가 더 높아. 그럼 전환곱이 같다면은 그때는 행각을 따져달라. 이거 결국엔 우리가 주기적 성질 앞에서 배웠던 주기적 성질 그대로 따라하라는 얘기예요. 앞에 이온 결합 이온 반지름 소개했잖아. 그것들을 집어넣은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2단원 문제가 3단원에 연결되어서 공부같이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온 결합의 종에서 누가 녹는지 좀 더 높게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2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가르쳤어 안 가르쳤어? 안 가르치는 예외가 많아서 그래요.
근데 학교생도 모르겠어요. 전자치마도 가르쳤으면서요. 학교 선생님도 모르겠어요. 예, 아. 워크라스도 뭐 너스도 할런지도 말입니다. 저희 쌤 착해서 안할 것 같아요. 네, 학교에서 전자시하고 말했을 때 쌤이 그래프를 두 개를 보여줘가지고 무슨 다른 거 뒤집은 거랑 안 뒤집은 거 보여줘가지고 애들이 다 두 개 보면서 헷갈려가지고 전자시하도와 설명하는데 거의 한 수업 쓴 거 같거든요. 그래도 해야겠다. 시각을. 그리고 또 유튜브 사이트가 너무 작아가지고 또 예외되는 게 또 없잖아. 왜 그런? 야 도망가. 저기요. 학교에서 또 모르죠. 아, 근데, 맞다. 근데 이 웃긴 건 이제 이게 고2 돼서 하면 그 예외들도 좀 문제로 좀 할 거예요. 이제 고1 이제 1학기 기말고사 두 번째 시험 치는데 그런 너무 더러운 예외까지 나오려면 없을 거예요. 없죠? 당연히 없겠죠. 당연히 없어야 돼. 되겠습니까? 이슬 자체. 마찬가지 이제 그러면 공유결합에 대해서 역시 공유결합도 뭐 한다? 에너지가 낮아지겠잖아는 거였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서 인력과 반발력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공유결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소가 공유결합이 일어난다라고 했었을 때 수소가 서로 이원적인 전자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이 거리 요게 바로 뭐가 된다? 이만큼이 R제로가 되겠습니다. 그 R제로의 절반이 수소의 공유결합 반지름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수소였다면 이게 워낙에 좀 많이 나와서 그런데요. 수소 분자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요 거리 R제로가 74 피코미터예요. 74 피코미터요? 그럼 요 반지름 얼마 된다는 얘기죠? 2분 74 37 피코미터가 되겠죠. 됐어요? 하면 수소의 요 반대로 발사 반지름 얼마 될 것 같아? 일단 37보단 짧겠죠. 에이 반대로 그죠. 했어요. 그죠. 아이 사람아 머리가 지금 방금 살짝 딴 생각을 했어요. 요 결합기의 절반이 공유결합 반지름 그쵸. 이거 자체가 그게 반대로 발사. 발사. 당연히 반대로 발사 반지름은 52 피코미터 됩니다. 알겠어요? 예. 50 피코미터 해도 크게 나쁘진 않아요. 알겠어요? 네. 피코가 얼마? 그 10의 마이너스. 그렇지 10에 마이너스 12 있으면 되죠.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더. 2주기예요. 2주기에 x2 형식으로 있을 수 있는 놈은 누구 있습니까? n2가 가능합니다. 네. O2가 가능하고요. F2가 가능하겠네요. 2주기에서. F2는 어떻게 쓰면 됩니까? 하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게 F2가 형성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원자 반지름 어떻게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원자 반지름 이렇게 해서 질소보다 산소와 폰이 아주 미묘하게 조금씩 작아진다 했습니다. 유효자 커지면서 F2가 여기 있다면 산소는 어디 있습니까? 하는데요. 산소가 이게 단위결합입니까? 이중결합입니까? 이중결합이죠. 오늘은 루이스 전자접시로 들어가지는 못하겠는데 그죠? 화학결합 하면서 공유하면서 루이스 전자접시 쓰고 이렇게 하겠죠. 산소는 단위결합 되기 위해서 이중결합하면 핵강력이 좀 더 가까워져요. 그래서 여기서 산소의 O2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자 반지름하고 이원자 분자의 핵강력은 또 다른 얘기라는 거. 알겠어요? 그럼 질소 어떻게 되겠어? 질소 3주결합이잖아. 그치? 질소 3주결합이에요. 그러니까 핵강력이 더 좁아지고 결합체가 더 큰 거죠. 특히 질소의 결합체가 굉장히 크네요. 무슨 의미가 나온 거야? 오늘 라스트 퀘스천입니다. 네? 지수가. 질소의 3중결합, 공기압 대지가 굉장히 커요. 이 말이 시사한 바가 뭐예요? 얼갈이요? 공기가 이제 굉장히 크다. 끊기 어렵다. 응, 어렵다. 그렇죠. 어려워. 끊기 굉장히 어렵죠. 네. 그렇죠.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왜 저는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려우니까 네. 양해요. 안정하다고요? 안정해. 단단한. 안정해. 근데 이 질소라는 게 네. 생명과학 쪽에서도 그리고 지구과학 쪽에서도 질소의 순환에 대해서 맞습니다. 소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예.
물론 지구과학 쪽에서 이제 환경 오염으로 이제 질소가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고 생명과학 쪽에서는 이 질소가 DNA 그리고 단백질의 중요한 구성원소잖아요. 근데 네. 공기 중에 있는 N2는 결합이 너무 커 쉽게 이걸 획득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 해야 돼? 아 선생님이라고요. 질소, 고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 네. 그래서 질산이온이나 암모늄이온으로 바꿔야 식물이 흡수할 수 있겠고 그쵸. 그래서 질소 동화 작용을 통해서 막 이렇게 늘어나는 그 얘기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질소가 굉장히 안정하다 보니까 지구학 쪽에서는 이제 지구 탄생 역사로부터 질소의 분압은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았어 하는 내용들이 또 나오는 거 기억들 하실까요? 맞나요? 그래서 화학에서 이 얘기들을 그렇게 또 접목하는 거잖아요. 네. 이거 중3 때 다 했어. 했습니다. 기억납니다. 여기는 질소간의 삼중결을 씁니다. 원자 반지로 얘기하고는 좀 다른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X2 형식으로 쓸 수 있는 건 몇 종이 없습니다. X2 형식으로 쓸 수 있는 건 또 어떤 거 있을까? 수소가 있어요. Cl2와 Br2와 R2가 있어요. 지수 밑에 P2 이런 거 존재할까? 안 돼요. E는 P4가 가장 기본이에요. 황은 SH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S2 이런 거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X2 이원자 분자 존재하는 것은 이것도 뿐이에요. 이해됐어? 물론 밑에 아스타틴이라고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워낙 방사능단에서 다루는 않는 원소예요. 됐나? 자, 그래서 공유결합 에너지 또는 공유결합 반지름, 이온결합 에너지, 이온결합 반지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 소개를 해봤습니다. 화학결합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아웃라인을 소개했고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화학결합에 대 있어서 공유결합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공유결합합니까? 원자과 전자를 어떻게 맞춰야 되겠습니까? 옥텟을 만들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될 것이겠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 되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화학2에서 쌤 그러지 말고 화학전지 나는데 화학전지 좀 합시다 하면 해드릴게요. 예, 뭐 수요 전기분해 벌써 들어가는데 하면 또 해드리겠다니까, 그지? 알겠어? 예, 마무리하십시오.